자, 우리 관리회계에서 책임 중심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책임 중심점 중에서 가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작은 원가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 자, 그 원가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본적으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였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자,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책임 중심점과 책임 회계의 이 개념들은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 중심점에 원가, 이익, 투자 중심점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익 중심점에 대해서 본다. 이겁니다.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이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의 기준은 뭐가 되냐? 성과평가를 하려면 항상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과평가의 기준은 뭐냐? 자, 이익 중심점에서의 성과평가의 기준은 결국은 제조원가. 여기서 이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자체라기보다는 결국은 제조원가 중에서 판매된 것, 그게 이제 매출원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조원가는 결국은 매출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의 절감, 얼마나 절감했는가, 그리고 매출 수익은 얼마만큼 증대되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커졌는가, 이게 바로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할 때는 자, 매출도 봐야 되죠, 원가도 봐야 되죠, 판관비도 봐야 되죠, 다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손익계산서 아닙니까? 자, 그 손익계산서 중에서 우리가 내부 성과평가, 내부 관리용으로 적합한 손익계산서가 바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원가회계에서 변동원가 계산에서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리회계 중에서 CVP 분석에서도 배웠고, 다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봤었죠. 그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는 내부 관리, 내부 성과평가에 적합한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이익 중심점의 성과평가도 역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합니다.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그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우리가 한번 보죠. 제일 위에 뭐가 나옵니까? 매출액, 매출, 즉 수익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변동원가가 나옵니다. 자,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해서 자,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의 흐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변동원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변동 매출원가하고 변동 판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변동 매출원가와 변동 판관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정 원가에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하고 고정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고정 판관비가 들어간다. 자, 여기에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액을 말합니다. 총액. 그죠?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원가회계 중에서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자, 테마로 해서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테마로 해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그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먼저 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가,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변동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되어 있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발생한 총액.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생산 부문하고 관련이 있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생산 부문하고 관련이 있는 원가예요. 자, 고정 판관비, 판매 관리비는 판매 부문하고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고정 원가는 이제 성과 평가를 하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과 평가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 고정 원가는 이제 좀 분류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분류하냐? 자,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문 또는 사업부를 말하는 거죠. 사업부의 경영자 또는 이익 중심점의 경영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중심점의 경영자 또는 사업부의 경영자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정 원가인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정 원가인가에 따라서, 자, 고정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가 있고 통제 불능 원가가 있습니다. 통제 가능 원가가 있고 통제 불능 원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통제 불능 원가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그 부문의 사업부의 경영자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고정 원가예요. 그런데 결정하고 통제는 할 수 없는데 그 사업부에 직접 추적 가능한가에 따라서 추적 가능 원가하고 추적이 될 수 없는 원가,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 배우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좀 이따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업부, 우리는 지금 사업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럼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인가? 고정 원가 중에서 모든 고정 원가를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통제 가능 원가하고 그리고 통제 가능 원가하고 추적 가능 원가만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한다. 즉 추적이 되지 않는 원가는 이거는 임의로 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임의로 배부하게 되는 추적 불능한 고정 원가는 성과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고정 원가 분류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자, 주식회사 K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주식회사 K전자의 본사가 있고요. 이 본사의 밑에 사업부가 있는데 국내 사업부가 있고 해외 사업부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내 사업부 안에 이 K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생산 부문이 있고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부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생산 부문은 당연히 이제 원가 중심점이 되고 판매 부문은 이익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부의 경우에는 이 전체 회사의 조직도 상으로 보면 국내 사업부는 이제 투자 중심점으로 하는 것이 더 맞겠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보고 있으니까 자, 이 국내 사업부도 이익 중심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회사에 어떻습니까? 이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그리고 그 통제 불능 원가는 추적 가능 원가, 추적 불능 원가. 이렇게 고정 원가를 분류하려면 먼저 뭘 우리가 봐야 된다? 회사의 조직도를 봐야 됩니다. 회사의 조직도를 잘 보셔야 된다. 자, 먼저 이 조직도 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국내 사업부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국내 사업부인데 이 국내 사업부의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국내 사업부의 변동 원가, 이 변동 원가는 변동 매출 원가하고 변동 판매 관리를 모두 합친 건데 이 변동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 이 국내 사업부의 성과 평가, 최고 경영자가 이 국내 사업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금 한다 이겁니다.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국내 사업부의 성과 평가를 위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봐라. 성과 평가를 위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도를 아까 봤고요. 고정원가를 한번 봤더니 고정원가가 총 국내 사업부의 고정원가가 총 얼마냐면 총 100만 원이에요. 국내 사업부의 고정원가가 총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고정원가가 이제 고정원가를 분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먼저 광고비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있어요. 광고비 10만 원은 이 광고비는 어디서 통제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이 광고비 결정은 본사의 권한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기업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기 때문에 이 광고는 당연히 본사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 1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역시 본사가 통제를 합니다. 본사가 결정하고 본사가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 광고는 무슨 광고냐? 국내의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입니다. 해외용 광고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그 광고비. 그런데 결정 권한은 누가? 본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국내 제품 광고에만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건물의 감가상각비 중에서 7만 원은 통제 권한이 어디에 있냐? 국내 사업부에 있어요. 자, 이 국내 사업부의 통제 권한이 있는데 자, 이 건물에는 판매 부문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에요. 판매 부문이 입주해 있습니다. 국내 사업부 안에 그 판매 부문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예요. 국내 사업부가 결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는 역시 통제 권한은 국내 사업부에 있는데 요거는 공장이에요. 공장 건물이에요. 공장 건물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거는 생산 부문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생산 부문의 건물 감가상각비인데 통제 권한은 국내 사업부 경영자한테 있는 겁니다. 국내 사업부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인데 이 25만 원은 해외 사업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해외 사업부. 해외 사업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해외 사업 부문이 입주해 있는 겁니다. 국내 사업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국내 사업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3만 원입니다. 이 판매 수수료는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다. 역시 판매 부문에서 결정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판매 부문. 판매 부문도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판매 부문과 생산 부문 다 국내 사업부에 소속돼 있죠. 속해 있죠. 자, 어쨌든 근데 통제 권한은 판매 부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문이 1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고 국내 사업부가 그 판매 부문을 관리하는 거니까 2차적인 어떤 관리, 통제 권한은 또 국내 사업부에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접적인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기계 임차료. 자, 20만 원입니다.
생산 부문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생산 부문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 부문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그 1차적으로 생산 부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 부문을 역시 국내사업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2차적 간접적으로는 역시 국내사업부의 그 통제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이렇게 봤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건물 감가상각비 한번 보세요. 일단 국내사업부가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일단 얼마가 있습니까? 27만 원이 있어요. 20만 원은 공장과 관련한 거니까 이거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고요. 7만 원은 판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판관비예요. 직접 통제 가능한 원가입니다. 20만 원, 7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에 있는 이 판매 수수료하고 기계 임차료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결정 통제 권한은 판매 부문과 생산 부문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사업부가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도상으로 보면 이 판매 부문과 생산 부문을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건 누가? 국내 사업부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1차적으로는 이 20만 원하고 3만 원에 대한 결정 통제 권한은 생산 부문과 판매 부문에 있지만 2차적 간접적으로는 국내 사업부에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기계 임차료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입니다. 제조원가예요. 그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여기 20만 원, 여기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요 3만 원은 고정 판관비죠. 고정 판관비죠. 그래서 고정 판관비, 판관비는 7만 원, 3만 원에서 판관비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2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그죠? 요거는 통제할 수 있는 원가예요. 국내 사업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광고비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에 있는 광고비 15만 원은 이거는 국내 사업부가 통제 결정하는 원가입니까? 아니죠. 국내 사업부의 통제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 있습니다.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내 사업부가 할 수가 없어요.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 회장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회장 결재로 한다. 그런데 통제는 못 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내 제품 광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사업부에는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국내 사업부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고정원가가 되는 거예요. 추적 가능 고정원가. 고정원가 중에서도 이거는 제조원가가 아니죠. 광고비니까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추적 가능한 판관비, 고정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15만 원. 그죠? 자, 그런데 요 본사의 통제 권한이 있는 이 광고비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국내 사업부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내 사업부하고는 관련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국내 사업부에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적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임의로 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의로 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내 사업부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부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사업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매출 200만 원, 변동원가 100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 100만 원.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공원이익 100만 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먼저 통제 가능 고정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제 가능 고정원가에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자, 고정
고정원가니까 먼저 고정제조간접원가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아까 봤죠? 40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고정판관비에 얼마?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결정한다? 국내 사업부 경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발생한 고정원가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내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거는 국내 사업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까지 포함해서 빼고 나서 구하는 게 바로 뭐다? 국내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매출, 국내 사업부 경영자의 관리 통제 범위 안에 있어요. 변동원가, 국내 사업부의 관리 통제 범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 이것도 역시 국내 사업부 경영자의 관리, 결정, 통제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례대로 다 빼고 나서 남은 게 바로 국내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국내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 자, 국내 사업부 경영자의 공헌이익은 얼마다? 50만 원입니다. 국내 사업부 경영자의 공헌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다? 추적 가능 고정원가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고정원가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국내 사업부에 추적할 수 있는 고정원가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광고비 중에서 국내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비가 있었죠. 자, 그것은 국내 사업부 경영자가 결정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국내 사업부 영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추적 가능 고정원가 중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없었고요. 0이었고 고정판관비, 즉 광고비 자 1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 가능 고정원가는 총 15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 추적 가능한 것은 국내 사업부 경영자가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국내 사업부의 영업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적 가능한 고정원가까지 빼면 이건 뭐가 된다? 그냥 국내 사업부의 공헌이익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 경영자는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국내 사업부 자체에 대한 성과평가에는 포함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부 공헌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35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부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에는 50만 원이 공헌이익, 50만 원이 성과구나. 그 다음에 국내 사업부 자체에 대한 성과평가에는 35만 원이 성과구나. 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익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는 특히 이 고정원가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냐 그리고 추적 가능한 고정원가냐 하는 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성과평가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게 바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사업부에 대한 또는 국내 사업부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통제 권한이 없거나 추적할 수도 없는 그런 고정원가는 결국은 임의로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임의의 그 고정원가를 임의의 배부 기준을 가지고 임의로 배부를 시킨다. 근데 그 임의로 배부한 것을 국내 사업부 성과평가하는데 그걸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임의로 배부받은 것 때문에 국내 사업부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사업부 성과평가에 임의로 배부받은 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게 공정하냐?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저하시키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를 받는 사업부 또는 사업부 경영자는 분명히 반발을 할 거예요.
이건 내가 통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성과평가를 할 때 이걸 포함해서 성과평가를 받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 건데 내 성과평가를 받는데 왜 이게 포함되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책임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 책임 중심점이 통제할 수 있는 고정원가 그리고 그 책임 중심점에 추적할 수 있는 고정원가만 이용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로 배부한 고정원가는 성과평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과평가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심점은 앞에서 봤지만 매출, 변동 매출원가, 그다음에 변동 판관비, 고정 판관비, 고정 제조 관제원가. 물론 이 고정원가는 추적 가능한 거, 통제 가능한 것만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걸 다 포함을 시켜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과평가 보고서도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먼저 항목을 보면 매출, 다음에 변동원가, 변동원가에는 변동 매출원가가 있고 변동 판관비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공원이익이 나오고 고정원가, 고정 제조 관제원가와 고정 판관비도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추적 가능, 통제 가능한 것만 들어간다. 다만 여기서는 그까지 포함하면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요. 고정원가는 그냥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 추적 가능한 고정원가만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나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실제 손익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모든 단가는 다 실제 단가가 들어가고 판매량도 실제 판매량이 당연히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오냐? 변동예산 손익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자, 변동예산 또 나왔네요. 변동예산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원가 중심점이라고 한 것은 원가 중심점은 주로 생산 부문이었잖아요. 원가 중심점은 주로 이거는 생산 부문이었기 때문에 원가 중심점에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이익 중심점으로 오면 여기는 주로 이제 판매 부문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매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판매량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제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판매량을 의미하게 된다. 이익 중심점에 오면 생산량이 아니고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동예산 손익계산서는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되 단가는 목표로 한 단가가 들어간다. 목표로 한 단가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이제 뭐가 나오냐? 고정예산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고정예산은 목표로 한 조업도, 목표로 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한 거죠. 목표 조업도, 목표로 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단가도 목표 단가, 판매량도 목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이고. 자, 이 차이를 보면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실제 판매량 같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단가, 목표로 한 단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보면 매출은 판매 단가 아닙니까? 그 실제 판매 단가하고 목표로 한 판매 단가가 다르다면 그게 바로 뭐다? 판매 가격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판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변동원가 중에서 변동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변동 매출원가는 판매량이기 때문에 판매량이니까 매출원가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결국은 제조 원가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제조 원가 중에서 판매된 것이 매출원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조 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원가에서 오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목표 단가는 원가에서는 이제 표준 원가가 되는 겁니다. 표준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 실제 손익계산서의 변동 매출 원가와 변동 예산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변동 매출 원가의 차이는 결국 이것은 원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자, 원가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이것도 역시 판관비의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다? 실제 단가와 목표로 한 단가하고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다. 판매량은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동예산 손익계산서와 오른쪽에 있는 고정예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죠. 여기서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자, 목표 단가 같아요. 뭐만 차이가 있다? 자, 오른쪽은 목표 판매량이었고 여기 중간은 실제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실제 판매량과 목표로 한 판매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결국은 매출에서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판매량과 목표 판매량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매출 조업도 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매출에서도 발생하고 원가에서도 당연히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고 판관비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자, 매출에서도 발생하고 변동원가에서도 다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 조업도 차이는 공원이익의 차이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조업도 차이는 공원이익의 차이로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차이, 원가 차이, 판관비 차이는 결국은 이건 뭐 차이다? 실제 손익계산서와 변동예산 손익계산서에서 공원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차이를 우리가 변동예산 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변동예산 차이. 그 다음에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실제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고정예산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자, 종합예산 차이 또는 고정예산 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예산 차이 또는 고정예산 차이, 자, 그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고정예산 차이, 종합예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예산 차이하고 매출 조업도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흐름이 이렇습니다. 흐름이 이래요. 자, 이 흐름만 잘 이해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계산기 두드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단순 작업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 이 차이,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고정예산 손익계산서는 다르게 종합예산 손익계산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관리회계를 배우시면 이제 예산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종합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 종합예산이 이제 고정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예산 손익계산서는 종합예산 손익계산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종합예산 차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가 나왔는데요. 자, 이 매출 조업도의 차이도 우리 사업부가 판매하는 제품이 A 제품 한 개가 아니고 A, B, C, D 제품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그 여러 제품의 판매, 그 배합의 차이 때문에 또 조업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제품을 복수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 매출 조업도 차이를 다시 더 세분화해서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나누어서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출 수량 차이를 다시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 이렇게 또 구분해서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하는 것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강의의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조업도 차이는 자,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기도 한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익 중심점인 주식회사 서울 판매 부문의 판매 가격과 그리고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서울의 판매 부문은 2000X2년 예산을 수립할 때 1000개의 판매를 목표로 했답니다. 목표 판매량은 1000개. 그런데 실제 판매량은 몇 개? 800개를 판매했대요. 목표에 좀 못 미치죠? 그죠? 800개를 판매했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다음에 요거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표로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을 보면 실제 24,000원에 팔았어요. 한 개당. 그런데 원래 목표로 한 것은 한 개당 25,000원에 판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을 하는데 매출 애누리도 생기고 매출 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이제 고려를 해보니까 결국은 표준으로 했던 것보다 더 싸게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다음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한 개당 3,750원, 3,150원, 1,750원. 그런데 원래 표준으로 한 것은 한 개당 4,000원, 2,500원, 1,500원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한 개당 변동 판관비가 자, 실제 2,500원 변동 판관비가 투입이 됐는데 원래 목표로 한 것은 2,000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한 개당 판관비가 더 들어갔죠. 그죠? 자,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하고 고정 판관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정 원가 아닙니까? 총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자, 실제 880만 원, 150만 원이었습니다. 목표로 한 거, 표준으로 한 것도 80만 원, 150만 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다음을 구해봐라. 자, 1번 실제 다음에 변동 예산, 고정 예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이 손익계산서는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작성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판매 부문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봐라.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 중에서 생산 부문의 책임은 얼마고 판매 부문의 책임은 얼마냐.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 중에서 변동 예산 차이하고 종합 예산 차이, 즉 고정 예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를 구해봐라. 그리고 5번째 매출 총 차이를 구해봐라. 자, 이렇게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좀 많죠. 자, 먼저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흐름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 자, 해보겠습니다. 실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실제 판매량 800개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 단가입니다. 변동 예산도 역시 실제 판매량 800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단 요거는 목표 단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예산 손익계산서, 고정예산 손익계산서는 목표 판매량 1000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목표로 한 단가가 들어갑니다. 표준 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매출은 1920만 원, 그다음에 변동 매출 원가는 692만 원, 변동 판관비 200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그래서 변동 원가 전체는 892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원이익은 1028만 원. 자, 고정 원가를 보면 80만 원, 150만 원에서 고정 원가 전체는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798만 원이 나온 겁니다. 798만 원. 자,
변동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매출은 2천만 원 나옵니다. 실제 판매량 800개 그리고 목표로 한 판매 단가 가지고 계산하면 매출 2천만 원 나옵니다. 다음에 변동 매출원가 640, 변동 판관비는 1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원가는 8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공원이익은 1,200만 원. 고정원가는 같죠? 80만 원, 150만 원에서 230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97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종합예산은 자, 단가도 목표, 표준 단가, 그리고 판매량도 1,000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보면 매출은 2,500, 자, 변동원가는 800만 원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원이익은 1,500만 원입니다. 자, 고정원가는 80만 원, 150만 원에서 자, 230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1,27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 실제 변동예산, 종합예산 또는 고정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하냐?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익 중심점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우리는 그냥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관비 이렇게만 아까 계산했었는데요. 그 변동 매출원가 안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요거 세 가지는 변동 매출원가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변동 판매 관리비. 따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왼쪽에 실제 손익계산서하고 중간에 변동예산 손익계산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죠. 자, 그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자, 매출액의 차이가 있죠. 먼저 여기 직접 재료원가하고 노무원가,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각각 300만 원, 252만 원, 140만 원.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 손익계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분석을 위해서 추가로 제가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동 판매관리비 200만 원, 그래서 변동원가가 총 892만 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320, 200, 자, 120, 자, 16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분석해 보면 먼저 매출액의 차이가 있죠. 1920, 2천만 원. 얼마의 차이냐? 80만 원의 차이입니다. 근데 목표로 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한 차이예요. 이 차이는 뭐다? 바로 판매 가격의 차이였다 이겁니다. 판매 가격의 차이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옵니다. 직접 재료원가의 차이는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입니다. 유리한 차이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52만 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원가가 자 200만 원보다 실제 원가가 더 발생했으니까 원가가 더 발생했죠. 그럼 매출 원가가 늘어나겠죠?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52만 원 불리한 차이.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20만 원의 불리한 차이입니다. 20만 원의 불리한 차이. 자, 요것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조 원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제조 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 차이입니다. 원가 차이. 그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판매 관리비 보겠습니다. 16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차이 금액은 40만 원이에요. 자, 판매 관리비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40만 원의 불리한 차이다. 이거는 판관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 가격 차이로 인해서 공원이익은 결국 80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원가 차이로 인해서 52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공원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40만 원의 불리한 차이, 변동 판관비의 차이 때문에 공원이익에 40만 원의 불리한 차이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죠? 자, 그게 고스란히 또 이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 실제 손익계산서와 변동예산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판매 가격 차이, 원가 차이, 판관비 차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원이익 1,028만 원, 그리고 공원이익 1,200만 원, 이 차이가 바로 뭐다? 실제 손익계산서와 변동예산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 차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변동예산 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예산 차이 17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불리한 차이죠. 불리한 차이.
변동예산 차이의 불리한 차이 172만 원은 결국 판매 가격 차이, 원가 차이, 판관비 차이를 합산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가장 원래 중간에 있던 변동예산 손익계산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던 고정예산 손익계산서, 요건 종합예산 손익계산서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는 매출 조업도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목표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의 차이였죠. 매출 조업도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매출 조업도 차이가 자, 먼저 매출액에서도 발생하죠. 얼마? 매출액에서도 5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불리한 차이죠. 매출액이 줄어든 거니까요. 그다음에 원가에서도 발생합니다. 80만 원의 유리한 차이, 50만 원 유리한 차이, 변동 제조 관제본가에 30만 원 유리한 차이. 그다음에 변동 판관비에도 40만 원 유리한 차이. 요건 다 뭐 때문에 발생한 차이다? 목표 판매량 1000개, 실제 판매량 800개. 요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단가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매출액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고 원가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고 판관비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이걸 종합해서 공원이익의 차이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300만 원의 불리한 차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결국 영업이익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래서 이 공원이익의 차이 300만 원의 불리한 차이, 자 우리가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기본적으로 공원이익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산 부문의 책임, 이 여러 가지 차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생산 부문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가 책임, 원가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원가 차이. 그래서 생산 부문의 책임은 원가 차이에 있다. 52만 원의 불리한 차이. 생산 부문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판매 부문의 책임은 나머지는 다 판매 부문이죠. 그죠? 먼저 판매 가격 차이도 판매 부문의 책임이고요. 판매 관리비 차이도 판매 부문 책임이었고, 그다음에 매출 조업도 차이도 판매 부문의 책임입니다. 찾아보면 80만 원 분리, 40만 원 분리, 그다음에 300만 원 분리 해서 판매 부문의 책임은 420만 원의 불리한 차이. 그래서 요 이익 중심점인 이 사업부 안에, 사업부 내에 생산 부문, 판매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부문은 52만 원 불리한 차이를 발생시켰고 판매 부문은 420만 원 불리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그다음에 변동예산 차이. 아까 우리 봤죠? 변동예산 차이는 실제 공원이익하고 그다음에 변동예산 공원이익하고의 공원이익 차이를 말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그 공원이익 차이가 바로 172만 원의 불리한 차이를 말하는 거다. 그건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예산 차이 또는 고정예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던 고정예산 또는 종합예산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게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하고의 차이를 우리 차이가 바로 종합예산 차이였다. 이게 바로 금액은 472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종합예산 차이하고 변동예산 차이의 차이하고 그 금액의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매출 조업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이미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매출 총 차이라고 하면 매출 총 차이는 판매 가격 차이하고 매출 조업도 차이. 그러니까 판매 가격 차이는 요거는 단가로 인한 차이 아닙니까? 매출 조업도는 요거는 판매량으로 인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 차이는 판매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를 합해서 우리가 매출 총 차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금액으로 보면 80만 원 분리 그리고 300만 원 분리해서 매출 총 차이는 380만 원 분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자,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성과 보고서, 각종 차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